여러분, AI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어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거 진짜 잘하고 계신 분 있나요? 그동안 AI로 업무 자동화 강의를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만들지 않았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나왔었던 업무 자동화 AI 툴들은 너무 어렵거나 확장성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나온 구글 OPAL 정말 대박입니다. 모든 업무 자동화 패러다임을 바꾸겠구나 라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구글 오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트 AI 랩 여러분의 AI 멘토 제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글 OPA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써보고 나서 비즈니스 자동화 업무 패러다임은 이걸로 종결, 완전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구글 오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게요. 인터넷 창을 키시면 구글로 들어가셨어요. 구글 오팔, OPAL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웰컴 나와서 지금은 아직 실험 단계 라고 나오네요. 위에는 Create New라고 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이 OPAL 앱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밑에는 갤러리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은 구글 OPAL 팀이 만들어 놓은 예제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볼게요. 그냥 자, 이렇게 보면은 블로그 포스트 라이터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블로그를 작성할 땐 어떻게 하죠? 기존에 AI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주제를 정하고 리서치,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서 글을 쓰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들을 촬영을 하거나 가져와서 블로그를 완성을 하죠. 그리고 AI가 나왔을 때는 뭔가 텍스트는 챗GPT나 뭐 구글 제미나이 2.5 사용하고, 이미지를 만들 때는 뭐 구글 제미나이의 이미젠이나 이미젠4나 아니면 미드저니 챗GPT에서 이미지를 만들죠. 그리고 이런 연구를 할 때는 딥 리서치나 뭐 챗GPT의 딥 리서치나 아니면 구글 다른 것들의 심층 연구를 사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나 작성하려면 딥 리서치로 주제 정하기, 뭐 그림 이미지 생성하기, 그리고 블로그 쓰기,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게 이 블로그 포스트 라이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요 예제를 여기서 눌렀어요. 갤러리에서 블로그 포스트 라이터 누르니까 요런 화면이 떴는데, 지금 이거는 구글이 이미 좀 만들어서 야 너네 이거 보고서 좀 공부를 해 라고 만들어 놓은 앱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왼쪽에 어떤 네모난 이런 것들이 있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주제를 정하고 연구를 하고 팀 리서치, 심층 연구를 해서 현재 웹사이트나 웹이나 이런 모든 자료들을 실제로 접속을 해서 그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아웃라인, 전체적인 글을 쓰고요. 그리고 글을 쓴 거에 알맞은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걸 한 번에 요 디스플레이 플레이 블로그 포스트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야 이거에 대해서 어떤 블로그를 써줘 라고 말만 하면 요 모든 과정이 한 번에 되는 거죠. 자,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프리뷰를 눌러볼게요. 프리뷰를 누르면 이 왼쪽에 있는 그 프로세스가 그냥 오른쪽에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스타트 한번 눌러볼게요. 스타트 누르면 블로그 포스터 라이터를 스타트합니다. 그러면 please provide the topic for the blog post. 자, 토픽을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지금 요거 네모난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025년 인공지능 트렌드라고 말해볼게요. 그러면 이 2025년 인공지능 트렌드라는 게 주제가 되고, 이 주제를 가지고 do research를 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이 오버뷰, 히스토리컬리, 뭐 컨텍스트 해가지고 이 주제에서 이 화살표가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 지금 이 부분 하고 있어. 그래서 리서치를 해가지고 아웃라인을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콘솔 보면은 맨 처음에 get topic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요 라이트 포스트를 할 때까지의 프로세스들이 점점 이렇게 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하나씩 생성을 하는 겁니다.
한 2분 정도 지나니까 이런 화면이 나왔습니다. 요 이미지, 배너 이미지를 생성한 게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블로그까지 쭉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건 뭐죠? 맨 처음에 get topic 해가지고 주제만 적어줬을 뿐인데 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미지 생성, 제목, 안에 디테일한 내용까지 블로그를 한 번에 다 만들어 버린 거죠. 자, 그럼 이 블로그가 어떻게 구현된 건지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돌아가셔서 여기 보시면 create new가 있습니다. 새로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깜빡깜빡거리면서 뭔가 새롭게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유저 인풋, 제너레이트, 아웃풋, 애드 에셋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말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요 인풋, 유저 인풋은 사용자가 입력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네모난 창이 떠가지고 이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2025년 인공지능 트렌드라고 이제 키보드를 사용해서 적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자들, 사람이 뭔가를 쓸 수 있는 칸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제너레이트, 생성을 해줘 라는 버튼이에요. 자, 제너레이트를 딱 누르니까 이런 네모난 칸이 생겼죠. 그리고 오른쪽에 제너레이트에서 이런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누르시면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들이 특성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미나이 2.5 플래시랑 제미나이 2.5 프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글을 생성을 하는 인공지능 모델이기 때문에 글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요 플랜, 팁 리서치 요걸 누르면 조금 심층 연구를 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이 이마젠 4과 이마젠 4하고 이 제미나 2.0 플래시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누르게 되면 그림을 생성을 하게 될 거고 오디오 LM을 누르면 말하는 걸 생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VEO는 영상을 생성하고 이 LYRIA2는 음악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유저 인풋에서 사용자들이 사람이 뭔가를 해줘 라고 말하면 그 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우리가 선택한 인공지능 모델에 따라서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저 인풋에다가 2025년 인공지능 트렌드에 대해서 주제를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요 제너레이트에다가 그러면 나는 첫 번째로 2025년 인공지능 트렌드를 분석을 해볼 거야. 지금 웹사이트에 들어가고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현재 어떤 연구가 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떠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먼저 연구를 할게 하면은 요 딥 리서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인공지능 모델이 딥 리서치로 바뀌었죠. 그리고 요걸 한 다음에 나는 그러면 이걸 한 내용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쓸 거야 라고 하면 요 제너레이트를 한번 쭉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가 생겼죠. 거기다가 이렇게 이 2.5 플래시, 그러니까 텍스트 제너레이션, 글을 생성을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딥 리서치를 통해서 받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블로그를 아주 자세히 작성해줘. 프롬프트를 여기다가 해놓으면 딥 리서치를 통해서 받은 내용들로 블로그를 아주 자세하게 작성해주는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너레이트를 쭉 해가지고 여기다 연결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미지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 하나 더 제너레이트 눌러서 여기다가 이마젠 연결, 그리고 쭉 연결해서 여기도 제너레이트와 제너레이트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요것을 그러면 글도 쓰고 이미지도 생성했어. 그러면 이걸로 아웃풋, 자 여기다가 어떠한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줘. 뭐 구글 닥, 구글 슬라이드, 구글 시트, 웹사이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들이 정말 많잖아요. 업무 툴들.
구글 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워드에서 쓰는 글 그런 형태고,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는 PPT, 파워포인트처럼 발표할 수 있는 네모난 장표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 구글 시트는 우리 엑셀처럼 어떤 테이블, 칸막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줘 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그냥 문서처럼 쭉쭉쭉 쓸 거야 라고 하면 아웃풋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 프로세스가 어때요? 자, 유저 인풋에서 사용자가 뭐 2025년 인공지능 트렌드, 뭐 패션 산업 트렌드, 뭐 이런 어떤 주제든 상관없이 뭐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주제만 넣으면 그 주제를 받고 딥 리서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사용자들과 세상을 전부 다 바라보고 그 정확한 정보를 찾은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그림도 만들고 글도 쓰고 그걸 다 통합해서 여기에다가 아웃풋으로 블로그를 쓰는 그런 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우리 퓨리뷰 눌러가지고 스타트 누르면은 아까 전에 했었던 그 과정들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건 이런 간단한 블로그 포스트 라이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패션 스타일리스트에서 스타트를 누르면 먼저 날씨를 체크를 해보겠대요. 날씨를 체크를 해야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지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패션 스타일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나 오늘 뭐 입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미난 AI 앱을 한번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그 도시에서 살고 있네요. 그러면 서울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라고 치니까 너 남자야 여자야 아니면 너 어떤 옷을 자주 입어, 너 스타일이 어때, 이런 것들 좀 물어보네요. 그럼 나는 남자고 편한 옷이 좋아, 저의 선호도를 적어서 이렇게 재생을 누르니까 Getting Weather Report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날씨를 보고서 그것에 대한 리포트를 좀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프리뷰 하면서 This outfit is good for today, Seoul weather. 자, 서울 날씨에 굉장히 좋은 패션 스타일입니다 해가지고 지금 날씨가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좀 흐려요. 근데 서울 썸머, 서울 여름에는 정말 편하고 쿨한 그런 운동 바이브, 운동선수 바이브가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은 자, 우리 크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제가 자주 입는 그런 스타일로 생성을 딱 해줬어요. 그럼 이게 지금 보면 여기에 딥 리서치 사용하고 그리고 웨더 리포트, 날씨 리포트 생성하고 요 이미지도 생성을 하고 그것에 따른 모든 정보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쫙 놓는 그런 미니 AI 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업무에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일상에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나만의 AI 앱 자동화 또는 업무 자동화 툴을 정말 우리가 창의적으로 상상만으로 우리가 이 구글 O8만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의 시간을 정말 많이 줄여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사를 가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AI로 자동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뭐 챗GPT, 구글 제미나이, 뭐 미드저니, 뭐 이미지 제너레이션, 텍스트 제너레이션, 뭐 딥 리서치 이런 것들 한 번에 막 다 하나하나씩 쓰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출근을 해서 블로그를 써야 된다. 그러면 오늘 주제만 싹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제너레이트 파트 가서 자, VO를 누르면 텍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영상을 제너레이션하는, 영상을 생성을 하는 자동화 AI 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소리 생성할 수 있죠. 글 생성할 수 있죠. 음악 생성할 수 있죠. 말하는 거 생성할 수 있죠. 영상 생성할 수 있죠. 연구할 수 있죠. 웹 서치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게 뭐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구글 오팔에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고, 이 많은 태스크들, 많은 행동들을 사람이 모두 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AI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우리는 명령만 하면, 지시만 하면 꽤 양질의 퀄리티의 아웃풋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도구 없이 이 구글 하나만 잘 하고 있어도 우리의 업무와 일상에서 꽤 많은 부분을 그냥 자동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이 오팔을 해보는 건데요. 어떻게 연습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갤러리를 들어가셔서 처음부터 우리가 create new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갤러리로 들어가서 내가 만들고 싶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를 클릭을 해보세요. 소셜미디어 포스트, 저는 인스타그램에 뭐 글을 올리고 싶어요. 저는 어떤 제품을 연구를 하고 싶어요. 리서치를 하고 싶어요. 저는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생성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가장 비슷한 AI 앱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여기 위에 올려놓으면 리믹스라는 게 보여요. 리믹스를 누르시면 리믹싱 해가지고 깜빡깜빡 거리면서 지금 이 블로그 포스트 라이터, 우리가 선택한 AI 앱을 카피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우리가 좀 수정하고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런 게 툭 떴죠. 자, 보면은 아까 전에는 편집이 안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J 블로그 포스팅 뭐 이렇게 하면 여기에 J 블로그 포스팅으로 바로 바뀌었죠. 오, 자, research the topic and write 뭐뭐뭐뭐 해가지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테마도 바꿀 수가 있어요. 좀 지금 초록색이 현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generate random theme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로 랜덤으로 새로운 theme을 generation 하고, 그리고 generate your own theme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어떤 색상이나 어떤 스타일을 넣게 되면 그 스타일에 맞춰서 요 테마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렇게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쓰지 말고 한국말로 생성해줘 라는 것들을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래서 뭐 스타트 이렇게 누르면 2025년 인공지능 유튜브 트렌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변경도 해보고 좀 추가도 해보면서 여러분들만의 미니 앱으로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share 앱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줘서 이거를 쓸 수 있게끔 하고, 꼭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뭐 친구끼리, 가족끼리, 연인끼리 공통적으로 필요한 미니 AI 앱을 만들어서 이게 공유해서 같이 써볼 수도 있게끔 그렇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OPAL은 정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공부할 것들도 있고 활용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 속에서의 구글 OPAL은 정말 대단한 가능성을 가졌고 우리의 업무와 일상 모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도구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업무 시간을 줄이고 조금 더 우리만의 라이프, 우리만의 생활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늘려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팔 입문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리즈로 하나하나 프로젝트 기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새롭고 정확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